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이후 122일 만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주목하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을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주문이라든가 또 내용을 읽을 때 인용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막 급등을 했다가 네. 막상 이제 딱 결론이 나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고 새로운 어떠한 대통령,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네. 일정들 또 여러 가지 각 당에서 후보자들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이후 어쨌든 정말 막연하게 뭔가 불안하고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됐다라는 그러한 입장 전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제도 이 방송 말미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또 못다한 상담을 따로 이렇게 파트너님의 총평으로 들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말미에 전화를 주시면 또 저희가 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또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 함께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의 리뷰 또 차트와 더불어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또 밴드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입장은 또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이 탄핵 심판이라는 이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이 11시 구간에서는 또 양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 모두 다 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보이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또 잦아들고 있지가 않거든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지도 네, 궁금해요. 큰 틀에서는 해소가 됐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됐고 이제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가는 거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물론 탄핵 결정을 앞둔 상태 속에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를 하고 정말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떠한 그 대변인들의 발언들을 보이면서 여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마치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었었는데 이제 관세 폭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야당 쪽에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 여당과 함께 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멘트라든가 또 후속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좀 지켜보겠죠. 투자자들도 뭐 한쪽에서는 인용을 기대했던 쪽도 있었을 테고 한쪽에서는 네. 뭐 기각을 기대했던 쪽들도 있었을 테니까 단기적으로 인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거고 이제부터는 본류로 돌아와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실적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대화 또는 통상 협상과 관련된 관세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뭔가 좀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여야의 그런 일치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죠. 다만 네. 지금 현재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 사실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0일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환율이 어저께도 뭐 1,470원, 60원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원화의 이제 강세 기조를 유지해 주면서 1,450원의 그런 하단을 뚫고 1,430원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긴 해요. 네. 뭐 4월 9일까지 니네들 뭐 선물 보따리 좀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트럼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게 뭐겠느냐? 결국 뭐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그거는 뭐 트럼프가 직접 꼭 집어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산 쪽이라든가 또 알래스카와 관련돼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뭐 주지사도 다녀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LNG 개발과 관련된 또는 LNG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카드를 가지고 뭔가 움직였을 때 이들 쪽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아니겠느냐. 이러한 섹터들, 뭐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 뭐 급등락하는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네.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에 제대로 된 수급과 실적과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인식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또 향후에 이 정책적인 변화들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해보자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11시 이후에는 좀 우리 시장, 양시장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현재 1.59%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63%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 전환한 이유는 아직까지 좀 관세의 영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크고 사실은 우리 시장이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포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어저께 반영이 됐고 또 나스닥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했던 모습들이 이제 오후에 유럽 시장이 열려서 하락하고 또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오늘 아침에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네. 결국은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는 듯한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 예상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외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어차피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그 수출과 관련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매물로 출회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빨리 진정이 돼주냐가 중요하겠죠. 4월 9일까지 어떤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내각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어제도 이제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전통 반도체 레거시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디램 가격을 5% 인상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잠정적 실적도 상당히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 뭐 오늘 뭐 탄핵이 결정됐다고 해서 자 오늘부터 뭐 으쌰으쌰 가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추이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탄핵의 한복판에 마무리가 됐지만 관세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나서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도 조금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시장의 대장주고 네.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좀 버텨나가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 여파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또 4월 9일 또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이러한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만장일치로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런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의 또 일정은 어떨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우리 방송에서는 우리 코너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네. 가장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은 이제 지금 사저로 돌아간다고 그러고요. 네. 경우 외에는 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상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이제 선거 공고를 하게 되면서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0일 이내에 아무리 늦춘다고 하더라도 6월 3일까지는 실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뭐 그걸 또 감안해서 뭐 3, 4, 5 이렇게 만약에 휴가 연휴 뭐 이런 걸 감안하면은 뭐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각 당에서는 이제 대선 예비 후보들 뭐 이미 거의 다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빠르면 뭐 다음 주에나 이렇게 뭐 대표직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 빠른 경선 뭐 또는 뭐 조기 이 후보 군 선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서로가 누가 후보가 될지 어떤 그런 경선을 이제 시행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0일부터 11일 그리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 만약에 3일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22일 동안에 선거 일정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선거 일정은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6월 3일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이제 저러한 일정들인데 이제 뭐 후보가 선출이 되든 또는 후보가 선출이 돼서 대선 공약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최소한도 한 2달여 동안은 그런 쪽에 좀 뭔가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정책 테마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어떠한 식으로 이 관세 협상에 나설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어떤 반등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네. 저점을 다져주는 과정들이 대선 전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가닥이 잡혀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 2, 4분기만 우리가 잘 저점과 단기적인 어떤 지지력만 확인이 돼준다면 3, 4분기를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분기 또 저점을 잘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이 조기 대선은 확실시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 또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탄핵 심판한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참여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전화와 문자,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960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풍산 그리고 매수가는 68,747원에 비중 5%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파트너님이 또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풍산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이제 닥터 쿠퍼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리 가격에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저 관세가 뭐 미국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최상단이다. 여기서부터 네. 이제 협상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때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 교역 자체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우려가 되고 경기는 위축이 되고 이것이 전형적인 디플레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생산도 덜 하게 되고 또 교역도 축소가 되고 당연히 뭐 구리 수요 감소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보고 주가의 위치들을 봤을 때 이 지난 3월 19일 날 78,8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작년에 10월 달에 74,000원까지 가면서 일종의 쌍봉을 쳤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을 넘어가고 직전의 고점까지 넘어가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자리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뭐 2,500도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얘 혼자서만 이렇게 고점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좋은 재료가 있고 실적 뭐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 있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갖고 계실 때도 이렇게 고점권에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 또는 120일 이평선에 대한 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일부 이익 실현하는 이러한 전략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관세라는 이런 부분이 마치 뚜껑이 열렸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단기 공략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68,000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기 힘드시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하방을 잘 잡아주는지 이 지금의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5만 원대 요 중반의 자리들 요 자리에서 하방이 잡힌다면 오히려 5% 정도는 매수하셔도 좋다. 그 자리가 이제 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6만 5천 원 내외 정도에서 짧게 또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풍산 같은 경우는 단기 공략도 가능한 위치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6만 원 초반 자리 지지 여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이어서 또 6만 8천 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대응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격언도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함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40님께서 또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리가캠 바이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만 5천 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이분도 짤막하게 남겨주셨어요.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네요. 글쎄요, 뭐 상승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시장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암연구학회에서 뭐 5건의 전임상 성과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 단숨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을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전체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14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한번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줬는데, 아쉽게도 이 직전의 고점대까지 가지 못하고 저항이 연출되었던 이 자리들이 결국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지난번 저 고점 14만 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13만 원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13만 원이 저항이 작용이 되고, 지난번에 바로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이런 넥라인 자리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여유 있게 보면은 뭐 9만 원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요 9만 1,000원, 2,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추가 반등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잘 지금 자리는 버텨보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자리는 11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이 큰 흐름에서 9만 원과 13만 원의 밴드, 그 중심값인 11만 원 정도를 1차 저항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9만 1,000원을 하단으로 잡고 또 13만 원을 저항으로 잡아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역시 11만 원으로 잡아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상승 여부는 또 이 시장의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 안내 다시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아래 보이시는 번호죠.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방송 말미에 자꾸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또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할 때 꼭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좀 총평으로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아쉬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 역시도 이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28,400원에 20%.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28,400원에 20% 갖고 계시고, 근데 오늘 막 뒤숭숭하고 막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되는 건지. 네, 그러면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요거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아, 이거 네. 중간에 이제 조금 10%를 했다가 또 10%를 늘린 거예요. 이것도. 네. 예. 비중을 조절까지 하셨는데, 조절을, 예, 네. 이제 하락 구간에 접어드니까 걱정이 예, 되시는 계속 그런. 내려가더라고요. 예. 네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파트너님, 네. 오늘 좀 이러한 시국 속에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의 비중 20%는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전입니다. 그러면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체코 원전 공식적 사인을 앞두고 체코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뭐 조금 삐걱대는 또 우리도 소위 그런 식의 어떤 대규모 원전 공사라든가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될 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거기 이제 왕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인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명쾌하게 지금 결론이 안 나서 되긴 된 거지만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원전은 그러한 어떤 이슈들도 작용이 되면서 조금 조정폭이 깊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원전과 관련돼서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뭐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계엄 사태가 났을 때도 그와 같은 우려 속에서 급락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3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제는 현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원전 드라이브와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원전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불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저께 그냥 전 세계에다가 관세 폭탄하고 어떤 협상 보따리를 갖고 와봐 그러고 있는데 바로 야 한국의 원전도 잘하니까 우리 손잡고 가자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자, 그럼 주가의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종목은요. 이 17,000원, 18,000원에서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22,000원까지 이 자리에서 박스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단계가 18,000원에서부터 22,0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 자리가 지지로 바뀌어주니까 이 3만 원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25,000원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 2만 5, 6천 원대 있으신 분들은 일부 챙겨놓고 2만 5천 원이 시장이 리스크하니까 2만 5천 원이 지지되는지를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뚝 빠지고 났는데 요 2만 2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횡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대반등 주다가 순간적으로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버티셔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다만 28,000원을 바로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5,000원 정도가 직전에 또 지지 라인이 있는데 무너졌으니까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네. 예. 그러면 28,000원까지 뭐 단숨에 올라와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25,000원 근처 가면 일부 비중을 만약에 내가 2,000주가 있다. 그러면 1,000주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또 2만 원, 2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2만 뭐 4천 원이 됐든 3천 원이 됐든.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또 분할 매수해서 다시 2,000주를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럼 단 뭐 몇백 주라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만 5천 원 안착이 되면 2만 8천 원, 뭐 3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무조건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그런 어떤 저항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미세하게 고점 매도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채워놓는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상반기는 좀 넘어야 된다는 뜻 조금 같아요. 그렇죠. 2, 4분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좀 주목하시고 또 제가 초록밴드에 무료 입장하시면 어떤 뭐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얘기들이 나오면은 뭐 종목들도 그렇고 올려놓으니까 그런 거를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또 트럼프의 원전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전략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용기 내서 전화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책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 종목은 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계좌는 또 내가 지켜야 한다는 부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내 계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언제나 저희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빠짐없이 적어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시장이 좀 변화를 앞으로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책이 바뀌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업종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이제 잡고 가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분 차트의 오늘 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2450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1.4%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이 11시를 좀 넘으면서 22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때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의 하락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탄핵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가 일순간에 마치 제로 노출된 것처럼 급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같은 요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인용이 되면 무조건 주가는 급등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해서 이 2,500의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한순간에 지금 2,440까지 내려왔잖아요. 종목들 플러스 7, 8%에서 마이너스까지 나는 어떤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계속 극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분할 매매입니다. 분할 매매. 특히 분할 매수. 만약에 내가 여기 고점에서 매매를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몰빵을 했다? 방법이 없죠.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하시는 거고 또 지켜보고 더 치고 나가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락할 때 또는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급등락을 대비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지와 저항이 어떤 박스권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을 그시면서 이 종목이 이 정도 가격대에 내려왔구나 라고 할 때는 버티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거고 또 저항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또 중간에 선을 한번 또 거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1차 저항이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근접했을 땐 내가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조금 이익이 나면은 더 큰 욕심 내지 말고 일단 때렸다가 다시 또 재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펼쳐가야 된다. 그 라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2,550이 저항이 된 겁니다. 네. 그전에는 중심선이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2,400에서부터 2,450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의 존이거나 매도를 자제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네.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하루에도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지수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자는 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삼성전자 61,3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61,300원에 10%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좀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1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되신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한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61,300원에 사고 나서는 계속 밑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락했을 때 더 조금 사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해서요. 네. 요즘에 또 삼성전자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추가 매수해봐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바이앤셀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보셨으면은 아주 딱 좋으셨을 테고 최소한도 61,000원대는 매수하지 않으셨을 텐데. 앞으로 자주 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상향 조정돼 가면서 향후에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 지금 외국계 리포트를 기준으로 보면요. 올해가 2025년도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026년 하반기 7년도까지의 반도체 사이클이 재상승세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되면 삼성전자는 자동뽕으로 뭐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BM하고도 상관없이. 거기에 HBM에 엔비디아가 진입이 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49,900원은 절대 와서도 안 되는 자리고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 57,000원, 8,000원을 찍고 지난번에 또 한번 흔들리면서 요 5만 원대 초반, 52,000원 자리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바로 요 5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구간에서는 58,000원 정도가 1차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52,000원 자리에서 내려온 자리에서는 일단 61,000원에서 부딪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갈 자리는 65,000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종목 상담할 때 삼성전자를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예. 네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무슨 자리냐면 여기서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까지 갔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이 만약에 이 55,000원, 6,000원 자리에서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다음은 65,000원으로 쉽게 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요 52,000원대로 간다라면은 또 다시 이제 이 61,000원, 2,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0원 차이죠. 네. 55,000원, 56,000원이. 그렇죠? 네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만약에 1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20주, 30주씩 사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사시는 거고. 화요일 날까지도.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가능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비중 20% 정도 해놓고 그러면 평균 단가 5만 7, 8천 원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61,300원에 산 거는 예. 매매를 하지 말까? 그냥 갖고 계속 그럼요. 있어야 갖고 되나요? 있고 물량 늘리기 하고 단가 낮추기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뭐 여기서 뭐 예, 그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때리고 뭐 다시 삽니까? 아니에요. 있는 거 다른 거 정리해서라도 56,000원 내외에서부터는 55,000원에 대한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전략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드림텍이요. 아, 네, 드림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53원이요. 20%. 1853원에 20%. 20%. 예.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좀 보유하신 기간이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작년 5월인가 샀어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지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빠져서 너무 빠졌어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매도가가 얼마 정도 네. 매도해야 되나?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네. 좋을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지금은 손절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시점에선 매도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참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거 한번 문의 한번 주시지 않았었나요? 다른 분이신가? 제가 문의 안 했어요. 처음이신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요, 뭐 실적단들은 나름대로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수급이 확실하게 올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 뭐 이렇게 보시면 월봉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 다운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자리들도 열어둬야 되는 건데 현재 시점이 1차적으로는 방어가 돼야 돼요. 이 자리가 6,000원 자리가. 그러면 6,000원 자리가 방어가 되면 이제 저항의 자리가 어디에서 있냐면요. 8,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얼마 빠지더라도 나는 뭐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 8,500원 정도 오면 예. 거기서 매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주가 있다. 예. 그러면 1,000주는 요 8,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되밀릴 겁니다. 이게 돌파가 되더라도 자 보세요. 이게 월봉으로 보시는데 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8,000원, 8,500원 이상에서 저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돌파가 되겠습니까? 거래도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흔들어대는 모습이 나오든 저항으로 작용이 되니까 그때 매도하시고 다시 예를 들면 뭐 8,000원 이하 자리 뭐 7,000원 초반 뭐 6,000원 후반 요런 자리에서 다시 또 채워넣으시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000주를 매도했으면 뭐 1,000한 2, 300주라도 다시 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0, 2, 300주가 될 거 아니에요. 단가도 낮추면서. 그렇죠? 그럼 한 9,000원 단가가 온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치고 가는 자리가 나오면서 8,000원 근처라든가 8,000원 이상 나오면 거기서 또 50%는 매도하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슈팅이 돼서 10,000원이 간다. 그러면 땡큐. 다시 또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새로운 자금을 들어가서 내가 2,000주가 있는데 야 지금 물타기 해야 되겠다. 뭐 서동구가 이거 잘만 하면 뭐 8,000원 이상도 가고 그런다니까 하면서 또 뭐 40% 50% 비중 가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아셨죠? 예, 있는 걸 가지고. 예. 그래서 8,000원 이상 가면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드림텍 이 8,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님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77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신세계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4만 1,700원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후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수량만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니까 참 손실 안 보고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렇게 보죠. 뭐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뭐 소비 침체 우려,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저부터도 뭐 당장 뭐 백화점 뭐 갈 거 덜 가게 되고 뭔가 네. 괜히 위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빠르면 뭐 다음 주부터라도 뭐 추경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뭐 재정 지출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 뜬금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거래도 좀 실려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락하는 과정에 있을 때 야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네, 맞습니다. 맨날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였나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에코프로비엠 문의하셨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막 울먹일 정도의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악재란 악재는 이제 뭐 공매도도 시행이 됐고 다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반등이 나올 쯤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여러분들 2차전 주주들이 갑자기 왜 급등을 했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가 단기적으로 시장은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물론 추세를 잡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 15%신데 최소한도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고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셨어야죠. 이 주봉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구간에서는 지금은 이제 버티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16만 원이 또 한번 저항으로 작용되면은 그때 일부 매도했다가 밑에서 이제 다시 사는 전략. 14만 원 초반에 다시 사는 전략.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한도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이 17만 원과 18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 남아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는 점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보자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좀 관세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네. 123일 만에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된 오늘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위축이 되거나 네. 또는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 어둠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깜깜한 암흑 속에 있다가 나오면은 눈이 갑자기 부시고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극장에 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잠시 좀 진정을 하시면서 다시 눈을 뜨고 뭔가가 제대로 보일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또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앤셀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구간들, 확실한 모멘텀이 보일 때 움직이자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